안녕하십니까. 시험장 가는 길이 든든해지는 꽃보다 비자 F4 취득을 위한 정보처리기능사 필기 총정리 동영상 강좌입니다. 오늘은 3강 레지스터부터 시작을 해서 기억장치까지, 기억장치 중에서는 자기 테이프까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1번 문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21번입니다. 연산 작업을 할 때 연산의 중간 결과나 데이터 저장 시 레지스터를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하고 묻고 있습니다. 자, 레지스터라고 하는 것은 중앙처리장치 내에 존재하고 있는 임시기억장치이죠. 속도가 대단히 빠르기 때문에 처리될 데이터나 처리한 결과를 주기억장치에 보내기 전까지 기억시키고 있는 그런 기억장소입니다. 이 레지스터는 플립플롭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주기억 장치에 비해서 대단히 속도가 빠른데 대신에 이제 큰 용량을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조그만 용량을 이렇게 기억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소량의 기억 장소가 바로 이 레지스터입니다. 자, 그래서 레지스터를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속도 문제에서 비롯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연산 속도의 향상을 위해서입니다. 연산 속도의 향상을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데이터 처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레지스터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22번입니다. 레지스터에 새로운 데이터를 전송하면 먼저 있던 내용은 어떻게 되는가 하고 묻고 있습니다. 자, 레지스터는 하나의 내용을 기억하게끔 만들어져 있는 기억 장소입니다. 우리 윈도우즈에 사용하고 있는 클립보드와 같이 우리가 클립보드를 이용할 때 컨트롤 C 키를 누르게 되면 우리가 복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내용을 복사하기 위해 컨트롤 C를 누르게 되는데 이 컨트롤 C를 누르게 될 경우에는 그 복사하고자 하는 내용이 클립보드로 이동이 되죠. 그러면 기존에 그 앞에 만약에 클립보드에 기억되어 있던 내용이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 내용은 다 지워져 버리고 새롭게 우리가 컨트롤 C를 눌러 가지고 복사하기 위해서 저장시키는 그 내용이 클립보드에 저장되게 됩니다. 즉 클립보드나 레지스터나 앞에 있는 하나의 내용만을 기억하기 때문에 만약 새로운 데이터를 기억시키게 될 경우에는 그 전에 기억되어 있던 내용은 지워지고 새로운 내용이 기억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레지스터이기 때문에 답은 라가 되겠죠. 먼저 내용은 지워지고 새로운 내용만 기억된다. 이게 바로 이 레지스터에서 새로운 데이터를 전송하게 될 경우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입니다. 23번 문제. 클럭 펄스에 의해서 기억된 내용을 한 자리씩 이동하는 레지스터는 하고 묻고 있습니다. 클럭 펄스 신호죠. 우리가 제어 장치에서 명령어를 받아들여 가지고 해석을 하고 난 뒤에 어떻게 처리하라라고 하는 그런 신호를 발생을 시키죠. 그게 바로 클럭 펄스인데 이 클럭 펄스에 의해서 기억 내용을 한 자리씩 이동하는 레지스터는 하고 묻고 있습니다. 자, 레지스터 종류가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좀 특별한 레지스터라고 한다고 하면 이 시프트 레지스터 될 수 있죠. 시프트 레지스터는 시프트 연산을 하는 수행하는 그런 레지스터입니다. 즉 시프트 연산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한 신호가 있을 때마다 한 비트씩 자리를 이동하는 거죠. 만약에 8비트가 있다라고 할 경우에 8개의 비트가 있다라고 할 경우에 그 데이터 중에서 첫 번째 비트에 기억되어 있던 내용은 두 번째로, 두 번째 비트에 기억되어 있던 내용은 세 번째로 이런 식으로 한 자리씩 이동시키고 있는 그런 연산이 바로 시프트 연산인데 이 시프트 연산을 수행하는 레지스터가 바로 이 시프트 레지스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 나와 묻고 있는 것 같이 클럭 펄스에 의해서 기억된 내용을 한 자리씩 이동하는 레지스터는 바로 시프트 레지스터입니다. 왼쪽으로도 혹은 오른쪽으로도 이동이 가능하다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반대로 이 시프트 레지스터를 통해 가지고 시프트 연산을 수행하게 될 경우에 맨 마지막 자리에 있던 내용들은 지워져 버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맨 마지막 자리에 있던 내용을 보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경우에는 이 맨 마지막 자리에 있는 내용을 맨 첫 번째로 이렇게 돌려놓는 그런 이제 연산이 있는데 그 연산을 우리가 로테이트 연산이라고 합니다. 자, 시프트 연산은 우리가 데이터 내용 맨 오른쪽에 있는 혹은 맨 왼쪽에 있는 데이터를 잃어버리게 되는데 잃어버리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놓는 그런 이제 연산은 로테이트 연산이라는 거 한번 더 확인을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는 일반적인 레지스터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인덱스 레지스터나 베이스 레지스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소를 지정할 때 기준 주소에다가 우리가 어떤 주기억 장치에 기억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와라 혹은 저장시키라 한다고 할 때 특정한 어떤 위치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표시할 때 주로 사용하고 있는 레지스터가 바로 이 인덱스 레지스터와 베이스 레지스터인데 상대 주소 지정 방식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레지스터입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요. 24번입니다. CPU에서 중앙체 장치죠. CPU에서 명령이 실행되는 순서를 제어하거나 특정 프로그램에 관련된 컴퓨터 시스템의 상태를 나타내고 유지해 두기 위한 제어 워드로서 실행 중인 CPU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은 플립플롭의 한 종류죠. 플립플롭의 모임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PSW, 프로그램 스테이터스 워드라고 하는 특별한 형태의 하나의 제어 워드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하나의 근데 이게 바로 이제 이 컴퓨터의 상태를 기억시키고 부호값이나 혹은 컴퓨터의 상태들을 기억시키고 있는 그런 특별한 워드입니다. 특별한 레지스트군, 특별한 플립플롭 군이라고 표시하면 되겠죠. 자, 이 PSW 대단히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있는 문제입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음 문제도 이와 유사한 문제입니다. 똑같이 PSW를 묻는 문제인데 한번 확인할게요. 25번입니다. 자, 25번 CPU 내의 레지스트 가운데 프로그램 실행 상태의 규정, 실행 중인 명령의 주소 표시 등을 수행하는 레지스트는 하고 묻고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 실행 상태를 규정하는 것은 PSW죠. 프로그램 스테이터스 워드라고 불리는 특별한 형태의 제어 워드가 바로 이 PSW입니다. CPU 내의 레지스트 가운데 프로그램의 실행 상태를 규정하는 특별한 형태의 레지스트는 이 PSW입니다. PC는 제어 장치를 구성하고 있는 레지스트의 한 종류죠. 프로그램 카운트 해가지고 다음에 수행할 명령의 주소를 기억하죠. PC 프로그램 카운터 프로그램 계속이라고도 하기도 하죠. 다음에 수행할 명령의 주소, 명령의 기억된 주소를 기억하는 게 이 PC입니다. IR도 역시 제어 장치의 레지스트인데 인스트럭션 레지스트, 즉 명령 레지스트입니다. 이거는 현재 수행 중에 있는 명령의 내용을 기억하죠. 대단히 중요하게 많이 시험 출제되고 있는 레지스트가 이 IR과 PC입니다. 함께 알아둘 거는 ACC라고 불리는 accumulator, 즉 누산기 레지스트죠. 이건 연산 장치를 구성하고 있는 레지스트인데 이거는 아시던 것과 같이 그러니까 처리될 데이터나 혹은 처리의 중간 계산치를 기억하는 레지스터죠. 자, 이렇게 PC, IR, ACC 되게 중요한 레지스터이고요. 특별하게 또 이 PSW도 역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4번하고 25번에 동일하게 반복되어서 나왔던 문제니까 그만큼 많이 출제된다는 의미니까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6번 갑니다. 컴퓨터에 의하여 현재 수행 중인 명령의 내용을 기억하는 리스트는 아까 25번에서 풀었던 문제 설명하면서 나왔던 문제죠. 현재 수행 중에 있는 명령의 내용은 IR이라 했죠. IR Instruction Register 명령 레지스트입니다. 현재 실행 중에 있는 명령의 내용은 이 명령 레지스트 IR입니다. 자, 그럼 다음에 수행할 명령의 주소는 PC라고 불리는 프로그램 카운트죠. 그러면 처리될 데이터나 혹은 처리의 중간 계산치는 accumulate라고 불리는 누산기입니다. 자, 이게 중요한 레지스터 3개 다 나왔습니다. 자, 버퍼 레지스터는 속도차가 발생하는 장치들 간에 두 장치 간에 데이터를 전송하고 받고 할 때 두 개의 장치가 서로 속도차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속도 차이를 해결하기 위한 레지스터가 바로 이 버퍼 레지스터입니다. 버퍼 레지스터도 가끔씩 시험 문제 나오고 있으니까 4개 다 중요한 레지스터니까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버퍼 레지스터는 속도의 차이가 발생하는 두 장치 간의 속도 차이를 완화시키기 위한 레지스터가 버퍼 레지스터. 두 번째, 인스트럭션 레지스터, 명령 레지스터는 현재 수행 중에 있는 명령의 내용을 기억하는 레지스터. 세 번째, 어큐뮬레이터는 연산 장치에 있죠. 이거는 처리될 데이터 혹은 처리 중의 중간 계산치, 처리가 끝난 후에 최종 결과치들을 주기억 장치로 보내기 전까지 기억하고 있는 레지스터가 바로 이 어큐뮬레이터입니다. 누산기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있는 프로그램 카운터, PC라고 불리우죠. 프로그램 카운터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계속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다음에 수행할 명령어의 주소가 다음에 수행할 명령어가 기억되어 있겠죠. 어디에? 기억 장치에. 그 기억 장치의 주소를 바로 이 프로그램 카운트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레지스터 4가지입니다. 다음 문제도 비슷한 문제입니다. 다음 중 실행될 명령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까 문제와 같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다음에 수행할 명령어 혹은 현재 수행 중에 있는 명령어 혹은 실행될 명령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실행 중에 있는 명령어도 마찬가지고 실행될 명령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령어는 명령 레지스트입니다. 만약에 다음 중 실행될 명령어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것은 혹은 다음에 수행할 명령어의 주소를 기억하고 있는 것은 그러면 PC라고 불리는 프로그램 카운터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실행될 명령어의 내용이기 때문에 명령 레지스트가 될 겁니다. 누산기는 명령어가 아닙니다. 누산기는
이제 연산 장치에 있으면서 명령어가 아니라 데이터를 기억한다 했죠. 처리될 데이터나 결과치를 기억하는 것이 누상기입니다. 확인하십시오. 메모리 리스트는 우리가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하고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 있는데 이건 주기억 장치 관련된 레지스터죠. 인덱스 레지스터는 아까 지난번에 우리가 알아봤던 것 같이 주기억 장치 있는 내용을 가져오기 위해서 주소를 판단할 때 사용되고 있는 기준 주소에다가 더하게 하는 그런 이제 상대 주소 지정 방식에서 이용되고 있는 레지스터입니다. 자, 27번까지는 그렇고요. 28번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연산자입니다. 연산 기능에 해당하는 연산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연산자, 명령어에서 사용하고 있는 연산자들, 오피 코드에서 연산자 종류를 표시한다 했죠. 오피 코드. 그 연산자의 종류와 마찬가지 연산자는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가, 기본 기능은 뭔가 있는가를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다음 중 연산자의 기본 기능에 속하지 않는 것은 하고 묻고 있습니다. 연산자의 기능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함수 연산 기능, 전달 기능, 제어 기능, 입출력 기능, 이렇게 총 4가지의 기능이 연산자의 기능입니다. 전달, 제어, 입출력. 데이터 검색은 아니죠? 라가 아니겠네요. 라죠. 자, 데이터 검색 빼고 난 뒤에는 만약에 다른 게 들어간다면 함수 연산 기능 들어가겠죠. 자, 여기서 볼게요. 전달 기능을 한번 볼게요. 전달 기능. 입출력 기능은 입출력 장치와 관련된 거니까 일단 그렇고요. 전달 기능은 주기억 장치에 있는 데이터를 중앙처리 장치로 옮겨오거나 혹은 중앙처리 장치에 있는 데이터를 주기억 장치 저장시키거나 이렇게 옮기는 역할, 무브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전달 기능인데, 자, 전달 기능에서 보시면 한번 볼까요? 전달 기능을 표시하고 있는 개념이 약간 좀 다른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볼게요. 주기억 장치에서 중앙처리 장치, 이 두 개의 장치 사이를 데이터가 이제 전달이 되고 있다고 했죠. 그러면 중앙처리 장치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가는데, 주기억 장치에서 중앙처리 장치로 데이터가 이동하는 것, 주기억 장치에서 중앙처리 장치로 데이터가 이동하는 것은 우리가 이거는 로드라고 합니다. 로드 한번 써볼까요? 로드라 하고요. 자, 어떻든 간에 일단은 주기억 장치에서 중앙처리 장치로 저장되는 것 혹은 분류해져 오는 것은 로드입니다. 반대 방향으로 중앙처리 장치에서 주기억 장치로 데이터가 이동하는 것, 저장되는 것, 이동하는 것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방향은 중앙처리 장치에서 주기억 장치로 간다는 걸 확인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로드가 아니라 스토어라고 합니다. 스토어, 저장 개념이죠. 스토어라고 하고요.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있는 내용이죠. 자, 중앙처리 장치에서 주기억 장치로 이동 혹은 저장시키는 것은 스토어, 주기억 장치에서 중앙처리 장치로 이동 혹은 저장시키는 것은 로드입니다. 저장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어디에서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주기억 장치에서 중앙처리 장치로는 로드, 중앙처리 장치에서 주기억 장치는 스토어입니다. 자, 이거와 비슷한 게 또 있는데요. 자, 주기억 장치로는 데이터가 어디에서 가져오죠? 주기억 장치로는 입출력 장치나 혹은 보조기억 장치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더 다시 여기에 입출력 장치나 보조기억 장치가 있습니다. 보조기억 장치를 할게요. 그냥요. 보조기억 장치 혹은 입출력 장치에서 데이터가 오는 것은 데이터가 어디로? 주기억 장치로 오게 되는데, 주기억 장치로 오는 것은 우리가 로드라고 합니다. 자, 보조기억 장치에서 잠깐만요. 보조기억 장치에서 주기억 장치로 오는 것은 로드입니다. 로드. 보조기억 장치에서 주기억 장치로 오는 것은 로드. 마찬가지죠. 주기억 장치에서 보조기억 장치로 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스토어입니다. 스토어. 자, 이것도 역시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하고 내부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거, 어디에서 어디로 오느냐가 중요하다는 거. 보조기억 장치에서 주기억 장치로는 로드, 주기억 장치에서 중앙처리 장치로는 로드입니다.
반대로 중앙 처리 장치에서 주기억 장치로는 스토어, 주기억 장치에서 보조기억 장치로도 스토어합니다. 혹은 이 스토어를 대신 말로 대신 세이브라고 하기도 하죠. 저장 혹은 세이브요. 자, 주로 시험 문제는 요게 나오는데 뭐 이것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면 주기억 장치에서 중앙 처리 장치는 로드, 중앙 처리 장치에서 주기억 장치로는 스토어의 개념이라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29번. 하나의 레지스트에 기억된 자료를 모두 다른 레지스트로 옮길 때 사용하는 논리 연산은 묻고 있습니다. 옮기는 것, 아까 얘기했죠. 옮기는 것은 무브죠. 여기서는 어디로 간다, 어디서부터 어디란 말이 없죠. 어디부터 어디란 말이 없기 때문에 레지스트 상호간에 이렇게 이동하는 개념입니다. 이동은 무브죠. 영어에서 보면 무브가 이동하다는 뜻이죠. 그게 바로 이 무브입니다. 자, 로테이트. 아까 우리가 21번에서 확인했는가요? 23번 정도에서 확인한 것 같네요. 시프트 연산이 뭐였죠? 시프트 연산은 자리를 한 자리씩 위치 이동한다 했죠. 그런데 맨 오른쪽에 있는, 만약에 왜 오른쪽으로 자동 자리를 이동한다고 할 경우에 맨 오른쪽에 있는 자리가 데이터가 없어져 버리는 것은 시프트 연산인데, 자, 이동은 이동인데 맨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가 다시 왼쪽 맨 반대 방향으로 가서 맨 왼쪽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로테이트입니다. 자, 시프트 로테이트 이렇게 나오죠. 시프트는 뭐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상관없이 옮겨가긴 옮겨가는데 맨 끝자리에 있는 것이 날아가 버리는 경우가 시프트이고, 날아가지 않고 그게 반대 방향으로 옮겨오는 것은 로테이트입니다. 컴플먼트는 이거는 보수죠. 보수. 0은 1로 1은 0으로 보수 개념. 보수를 만들 때 이 컴플먼트 not와 같은 개념이죠. not가 논리 부정하고 같은 개념이 이 컴플먼트입니다. 우리가 not을 컴플먼트라고 하기도 하죠. 자, 무브는 이동이죠. 무브는 단순하게 이동하는 개념이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0분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 자기 테이프입니다. 다음 블록화 레코드에서 블록화 인수는 하고 묻고 있습니다. 블로킹 팩터라고 불리우는 블록화 인수를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블록화 시키는 이유는 기록 밀도를 좀 더 향상을 시키고 높이고, 아울러서 처리 속도를 좀 더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블록화를 시키게 됩니다. 블록화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논리 레코드 몇 개를 묶어 가지고 하나의 블록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이 IBG부터 IBG 사이 이 논리 레코드의 모임을 우리는 블록이라고 하죠. 블록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물리 레코드라고 하는, 논리 레코드가 아니라 물리 레코드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물리 레코드가 바로 입출력의 단위로 사용되는 거죠. 데이터를 우리가 한 번에 읽어 들어오고 한 번에 저장시키고 이렇게 하는 단위가 바로 이 물리 레코드입니다. IBG와 IBG 사이. IBG라는 것은 인터 블록 갭 해가지고 블록과 블록 사이의 갭, 여유 공간이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블록과 블록 사이를 구별하기 위해서 기록하지 않는 여유 공간이 바로 이 IBG죠. 자, 블록화 인수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의 블록을 구성하고 있는 논리 레코드의 숫자입니다. 즉 IBG와 IBG 사이에 논리 레코드가 몇 개 있느냐가 바로 이 블록화 인수죠. 지금 몇 개 있습니까? 하나, 둘, 셋, 3이죠. 자, 블록화 인수는 IBG와 IBG 사이를 구성하고 있는 블록을 구성하는 논리 레코드의 숫자가 바로 이 블록화 인수이기 때문에, 논리 레코드 3개이기 때문에 이건 3이 됩니다. IRG라고 있습니다. 블로킹을 하지 않고 레코드 단위로 처리를 하는 경우에 IRG라는 게 있는데, IRG는 논리 레코드와 논리 레코드 사이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 공간에 들어가는 것이 IRG입니다. 자, 지금 이 경우는 블로킹이 되어 있기 때문에 IBG만 있지 IRG는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IBG와 IBG 사이를 우리는 블록이라 하고, 이 블록을 구성하고 있는 논리 레코드의 숫자가 바로 블록화 인수이다. 여기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30분까지 21분부터 30분까지 레지스터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 테이프의 블로킹 팩터, 블록화 인수까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자, 정보 처리 기능사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문제 은행식입니다. 시험 문제가 기존 나왔던 뭐 1000문제면 1000문제를 딱 만들어 놓고 난 뒤에 그 중에서 계속해서 시험을 칠 때마다 문제를 뽑아서 이렇게 돌리고 있기 때문에 나왔던 문제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죠. 그만큼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이 문제들 계속 눈으로 많이 익히고 뭐 암기할 수 있다고 하면 암기를 하십시오. 근데 다들 암기를 못하고, 모든 걸 다 암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암기를 못하시더라도 문제를 보시고 난 뒤에 블록화 인수는 레코드 3개, 3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문제를 많이 보시면 바로 이게 체크가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열심히 많이 반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 3강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